네, 오늘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그 첫 번째 주제는요, 생활 습관병과 담배입니다. 혹시 생활 습관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옛날에 성인병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옛날에 성인병이라고도 불렸어요. 막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습관병은 말 그대로 뭐 때문에 생긴다?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영어로는 lifestyle diseas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흔한 병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병이 대부분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겨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은 이상지질혈증, 비만, 지방간, 기능성 위장장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들 대부분은요, 생활습관병으로 불립니다. 심지어 암도 생활습관병에 해당해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암은 가족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유전 요인이 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암 중에서 암의 원인 중에 한 5% 정도만이 유전 요인을 갖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은 바로 생활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습관 병들은요, 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흡연, 음주, 비만, 고기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 요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7가지 정도 중에 나는 해당되는 거 없다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담배, 성인 남성의 40% 내외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있죠.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비만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한 40% 이상이 비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고기.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우리가 고기라고 얘기하면 색깔로 구분할 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 고기와 흰색 고기. 그래서 적색육, 그다음에 백색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 색깔이 다르게 나올까요? 같은 고기인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피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은색이죠. 피 색깔이 붉은 이유는 적혈구 내에 들어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래요. 헤모글로빈.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기라고 한다면 근육을 얘기하잖아요. 이 근육 안에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단백 성분이. 헤모글로빈이랑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자 구조도 비슷합니다. 이 미오글로빈 성분이 풍부하면 고기 색깔이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까지도 붉은색 고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 생선들 봐봐요. 대부분의 생선들은 흰색이 많죠. 백색류. 거기에는 그 근육에 미오글로빈 성분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생선 중에서도 붉은색에 가까운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연어, 그죠? 참치 이런 것들은 미오글로빈 성분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약간 붉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요, 적색육을 말하는 겁니다. 적색육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런 병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부족한 경우에도 병이 잘 생기죠.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짜게 먹는 습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 높은 고혈압,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상지질혈증, 이 3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안 먹거나 적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표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붉은색 고기도 양을 줄여야 됩니다. 너무 과다한 섭취는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도 자주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고,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이러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암, 지방간들은요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40, 50대 되면서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30대에서도 이런 병이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비만이나 운동 부족증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병이 잘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습관병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죠. 약 먹어야 된다고. 사실 대부분의 생활습관병은요 진단이 됐을 때 약을 먹지 않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약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에는 바로 우리 의사들의 책임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습관 개선을 열심히 하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되면요 바로 약 먹지 마세요. 일단은 최소한 3 내지 6개월 정도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50, 160이었던 분들도요 원래는 정상이 120 정도고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았던 분들도 담배 피우던 분이 담배 끊고 술 줄이고 표준 체중 잘 유지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요 한두 달 안에 150에서 140, 140에서 130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비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습관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또 상당수는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 내지 6개월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은 평생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에요. 이러한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들은요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만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 쓸 때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항생제는 일주일 혹은 2주일 먹으면 완전히 완치가 된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생활습관병과 관련한 약들은요 먹는 경우에만 떨어지지 아무리 1년, 2년, 10년을 약 먹고 정상으로 유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고혈압이 완전히 없어지는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경우 특히 상당수의 의사들이 고혈압 진단을 하면 수개월 동안의 생활습관 개선 대신에 바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지만 만약에 이전과 다르게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하게 된 상태에서 혈압도 120, 130보다 더 낮아지는 110, 10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을 줄이거나 충분히 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자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절대 안 되고요.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면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 받았다고 곧바로 약을 먹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수주, 수개월 동안 생활습관 개선을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치들이 아주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그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아지면요 동맥경화가 진행이 잘 됩니다. 즉 동맥벽에 기름기랑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의 지름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혈류가 감소해서 갑자기 혈류가 감소하면 특히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협심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장 근육, 심근이 죽어버리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심근경색증이 왔을 때 1시간 이내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치명률, 사망률이 50% 혹은 7, 80%로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되는데요. 이러한 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지질 혈증이에요. 그렇다면 이 콜레스테롤은 왜 높아지느냐?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었죠. 담배 피우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고지혈증 진단 잘 받습니다. 술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높아집니다. 비만에도 높아지고요. 운동 부족에도 이상지질혈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면, 이 생활 습관을 올바로 갖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수준은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상지질혈증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다 보니까 혹시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먹으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옛날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연구자들조차도. 그러나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의 85%를 기여를 하고,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먹는 게 15% 내외를 기여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간에서 얼마나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이 뭐냐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이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20년 전부터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커피를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카페인이랑은 다른 물질이거든요. 이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원료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담즙산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간에서 하는 일은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지지만 그거 말고도 담즙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담즙산의 원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카페스톨은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산을 만드는 것을 저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즙산 생성이 줄어들고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남아 돌아요. 그렇게 되면 간에서부터 혈중으로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커피를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커피 종류마다 다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좀 달라요.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커피를 거르지 않고 끓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주로 커피 원두를 끓여서 커피를 만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카페스톨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스프레소가 있죠. 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압착식으로 해서 조금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스톨이 좀 걸러지기 때문에 카페스톨 함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것에 물을 타면 뭐가 되죠?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죠. 그럼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카페스톨 함량이 좀 낮고, 아메리카노보다 좀 더 낮은 게 바로 인스턴트 커피, 봉지 커피. 그렇죠? 인스턴트 커피가 낮고, 가장 낮은 게 바로 뭐냐면 드립 커피입니다. 드립 커피. 걸른 커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으로 카페스톨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꼭 커피를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드립 커피라든가 봉지 커피라든가 아메리카노 쪽을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세 잔 이상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내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체중도 많이 안 나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분들은 원인이 커피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높다면 커피를 한 잔 정도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2주 있다가 혈액 검사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 특별한 원인을 못 찾았었다. 근데 내가 커피를 그 당시에 많이 마셨던 것 같다. 이런 분들이라면 약을 일단 끊지는 마시고 커피를 줄여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한번 줄여보겠다고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키워드: 담배, 술, 체중, 적게 먹는 거, 운동, 소금, 고기, 과일과 채소, 건강기능식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배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흡연은 정말, 담배는 거의 중요한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는요, 담배잎으로 만듭니다. 이 담배잎에는 독성 화학 물질이 몇천 종이 있습니다. 한 2,000종, 2,000종. 그리고 발암 물질도 20, 30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를 불을 붙여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담배 연기 안에는 담배 잎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독성 화학 물질이 4,000종이나 지금까지 발견이 됐고요.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도 69종까지 지금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담배를 15개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피우는 흡연자들은 매일매일 독성 화학 물질 4,000종과 발암 물질을 계속해서 내 몸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쁜 물질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암이죠. 암은 많은 분들이 담배 피우면 폐암만 생각하는데 폐암뿐만이 아닙니다. 담배 연기는 직접적으로 구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식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구강암, 식도암의 발생도 증가하고요. 폐로 들어가니까 폐암 발생하고, 혈액을 타고 이런 독성 물질, 발암 물질들이 이제 유방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궁내막, 신장 이런 데로 가고, 방광에도 가니까 그런 암들이 생기고, 특히 대장암도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혈관의 병을 유발합니다. 담배가 아까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유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때고,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졸중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는 스트로크, 한의학 용어에서는 풍이라고 하는 거죠. 중풍.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단축이 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성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세가 이제 넘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70 초반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가 가장 빨리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은 86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흡연자다, 남성이다, 그럼 80세가 아니고 70세로 수명이 단축이 되죠.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니까요. 근데 이 담배 참 끊기 힘들죠. 담배는 왜 끊기 힘들까요? 바로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중독 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약을 못 끊는 것처럼 이 니코틴에 의존이 되면서 못 끊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했을 때 담배를 끊는 확률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3 내지 5%가 나옵니다. 100명 중에 5명도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중독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금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연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금연 상담을 하게 되면 담배 끊는 데 도움이 되죠. 1544
9030, 1544 9030. 이게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했던 금연상담 전화입니다. 9030은 금연성공의 발음을 딴 거죠. 그래서 금연상담을 하게 되면요, 성공률이 10% 정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두세 배 이상 높아지죠. 근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건소에 240여 개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면 담배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도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요법을 사용하면 금연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패치와 같은 니코틴 대체 요법들, 껌도 있고 패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성공률이 대략 20% 나오는데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가열담배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열담배 인기입니다. 일종의 전자담배죠. 많은 사람들이 담배는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열담배나 전자담배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담배 회사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광고하면서 대신에 더 안전한 가열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우세요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열담배 과연 덜 해로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열담배는요, 담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독성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습니다. 적게 들어있는 건 맞는 말인데, 하지만 여전히 이 가열담배나 전자담배 안에도 암을 유발하거나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열담배를, 전자담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금연을 할 기회를 오히려 상실을 하게 됩니다. 가열담배로 갔다가 다시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담배도 피우고 가열담배, 전자담배도 피우는 이중 흡연 사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열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금연이 바로 담배로 인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가장 흔한 질환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예방을 하시고요. 그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흡연, 지금이라도 담배를 못 끊으셨다면 바로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담배 끊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완전한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인 체중, 적게 먹기, 운동, 술, 고기,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강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